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본 명령어 부분을 알게 될 거고요. 그 기본 명령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서 쳐보실 수 있습니다. 쳐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 화면상에 치는 명령어를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트 치게 되면은 오늘 날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늘 날짜는 라즈베리 파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지만, 이것의 차이점은 현재 날짜, 즉 라즈베리 파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날짜를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스트는 누가 되어 있는지 이런 호스트 정보를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지금 특정한 운영체제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명령어를 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이런데 뭐 아이디 처음에 치시고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자동 로그인도 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거 쳐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용자를 통해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디렉토리 내의 파일 목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아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폴더를 저희는 디렉토리라고 또 정의를 하니까, 디렉토리 내에 파일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ls라는 명령을 치면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서 열심히 명령어를 치시다 보면 다양한 결과물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쌓이게 된 결과물들 중에서 오래된 명령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들은 화면에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보기에도 복잡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클리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스워드 변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나오는 화면상이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오늘도 배웠잖아요. 배운 것처럼 패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세팅했던 패스워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어 이렇게 쳐보면은, 맨이 뭐냐면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매뉴얼이 MANU 뭔가요? 있습니다. 아무튼 매뉴얼,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여기 클리어 패스워드 ls who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시면은 쳐보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영어로 나옵니다. 네, 영어로 된 설명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매뉴얼 명령어 쳐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는 모두 다 1010이라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파일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죠. 그 파일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는 이 파일들이 여러 개 묶이게 되면은 얘가 디렉토리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랑 파일의 관계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일반 파일이 있습니다. ordinary file 돼 있네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스크에 저장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을 때 일반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저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파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을 디렉토리 혹은 폴더 형식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하나 이상의 파일, 하나 이상의 폴더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얘네들은 부모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식이죠. 자식이니까 그 부모님의 보살핌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 안에도 서브 자식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은 부모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자식이 생길 거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계층 구조로 완성되어 있는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들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기해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파일 종류는 특수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파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닉스에서는 독특하게도 뭐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같은 물리적인 장치들도 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해서 얘네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모든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디렉토리 계층 구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디렉토리는 루트로부터 시작하여 계층 구조를 이룬다. 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나무를 생각해보면 나무가 루트가 뿌리죠.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커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렉토리도 루트,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루트를 이렇게 역슬러시, 이게 슬러시가 역슬러시 아닌가요? 그냥 슬러시네요. 슬러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루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루트에서부터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다양한 폴더들이, 디렉토리들이 묶여서 하나의 큰 유닉스라는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들 1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열 몇 개 있네. 열 몇 개에서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에서 시작해서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기본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깔면은 그 프로그램 깐 명령어 셋이 이쪽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와서 쓰게 되는, 그리고 s 바이너리 이거는 부팅 관련 명령어, etc는 엑스트라 그런 거죠.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 유저, 그래서 여기는 명령어 시스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그리고 커널 돼 있는 거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커널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dev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프린터나 모니터랑 키보드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가 파일 형식으로 본다고 했죠. 그 파일 형식으로 보게 된 걔네들은 어디에 생성되냐면 이쪽에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한 디바이스 접근하고 싶다 하면은 이 폴더에 접근하시면 돼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USB를 꽂거나 특정한 디바이스를 꽂게 되면 이 dev라는 이 폴더에 특정한 파일들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 여러분들 지금 수업 다 마치시고 집에 가셨잖아요. 집에 가는 이유 여기 홈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가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가장 최초로 시작하는 그런 폴더를 홈 디렉토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스포트는 영어로도 뭔가 반출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반출하는 느낌인데, 그러면 익스포트 폴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여기는 뭐냐면 NFS라고 하는 특정한 공유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쪽 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랑 또 다른 시스템이랑 연결을 할 때 이 NFS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정보랑 상대방에 있는 그 익스포트에 있는 정보랑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멀리 있지만, 실제로는 멀리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폴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닉스 사용하실 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장치를 마운트를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운트라는 것은 붙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꽂게 됐을 때 그 프로그램, 그 장비가 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곳에 붙게 되면은 여기에 마운트 됐다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고, 이 CD-RO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CD-ROM 요즘에 쓰진 않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Lost and Found, 여기에는 훼손된 파일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정보와 프로크라는, 그러니까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떤 뭐 상세 설명 같은 것들이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운영체제인지는 당연히 아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장비가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아시려면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MP는 Temporal 파일의 약자이겠죠.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어떤 다운로드를 받거나 실행을 할 때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할당을 받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파일들을 확장을 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버리고 이런 형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은 메일, 로그, 스풀링, 웹 서비스와 같은 정보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일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취하고 있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 디렉토리,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오늘 여러분들이 유저 애더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는 한 대지만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용자마다 독특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들마다 별도의 홈 디렉토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을 만들었다. 그럼 사용자 1은 접속을 하면 자기 사용자 1의 홈 디렉토리를 접속을 하게 되고, 사용자 2는 사용자 2의 홈 디렉토리, 3은 당연히 사용자 3의 홈 디렉토리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시작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홈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디렉토리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실행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파일들이 디렉토리마다 어떤 파일은 여기 저장되어 있고 어떤 파일은 저기 저장되어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두 다 확인해 보는 것은 모든 디렉토리를 다 찾아봐야 된다라는 불필요한 연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만 열심히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라고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홈 디렉토리부터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세팅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WD,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라인에서 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 작업 디렉토리 있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명령을 쳤는데 안 먹히는 거야. 그렇다는 이유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파일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없는 경우에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 pwd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보는 겁니다. pwd 딱 치게 되면 그 절대 주소가 이렇게 화면상에 딱 뜨게 됩니다. 이 뜨게 된 화면 주소를 보고 내가 지금 적합한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는 change directory cd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디렉토리에 갔다가 저 디렉토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cd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cd 하시고 한 칸 띄우고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디렉토리를 치는 거죠. 디렉토리를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주소로 디렉토리를 이동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mkdir make directory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하이라키를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 때 열심히 라즈베리 파이 구웠잖아요. 구우면은 저절로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드신 부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디렉토리가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mkdir 이 명령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디렉토리 안에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명령어들이 아니라 파일들 그리고 폴더들 들어가 있죠. 얘네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서는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GUI를 쓰게 되면 탁탁탁 들어가게 되면 그 파일이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탁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내가 어느 폴더에 있고 어느 파일이 지금 보이는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커맨드 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어를 쳐주셔야 되거든요. 그 쳐주는 명령어는 ls 명령어입니다. ls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들도 윈도우즈에서 어떤 파일을 보고 싶을 때 뭐 속성 보기 하잖아요. 자세히 좀 보고 싶으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그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명령어들은 옵션을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특정한 알파벳을 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그리고 s 치는 s는 사이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과 블록키그를 함께 리스트하는 명령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ls-a a는 숨겨진 파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신기한 거를 보시면 이 점이 있고 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s1.txt 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이거는 파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점이랑 점점은 무엇인지 참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시어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 그러니까 자식 디렉토리의 위에 있는 하이라키 쪽으로 봤을 때 상위 레벨에 있는 디렉토리를 부모 디렉토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랑 부모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명령어들을 쳐보는 거죠. -L을 한번 쳐보는 거죠. L은 long이라는 것은 정보를 조금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long을 치는 겁니다. 이걸 long을 치게 되면 사용 권한, 소유자, 그룹, 크기, 날짜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용 권한입니다. R이라는 것은 read, W는 write,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X라는 것도 있거든요. X라는 것은 실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 소유 그룹은 어딘지, 소유권은 창이 갖고 있고 소유 그룹은 faculty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는 2088이고 이게 수정된 날짜를 보니까 4월 16일 13시 37분 그리고 파일 이름은 요게 된다라고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세 가지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한번 결과값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하고 여러분들이 명령어 옵션을 중복해서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복해서 주는 방법은 정말 쉽게 중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옵션 앞에서 보셨던 옵션이 저희가 S를 봤었고 A를 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 게 L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옵션을 적용을 해서 보고 싶으면 그대로 A, S, L 이렇게 적어서 엔터 치면은 이 앞에서 보셨던 모든 옵션이 다 적용이 된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S가 적용된 것을 보시면 S는 적용이 돼서 지금 이 사이트 이게 얼마나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소유 권한이죠. 소유 권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L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L에서 여기 D 적혀 있는 거는 얘가 디렉토리에 해당한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한 개만 나왔는데 지금은 A를 쳤기 때문에 세 개 모두 지금 현재 부모 디렉토리 이런 정보들이 모두 리스트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